자, 이번 시간에는 의미 단위 끊어읽기 훈련인데 이건 뭔가 하면 우리가 흔히 네 가지 의미 덩어리로 문장을 분석하는 공부를 했어요. 그 네 가지 덩어리를 잘 기억하고 그 네 가지 덩어리를 바탕으로 문장을 일정한 틀대로, 기준대로 끊어서 문장을 순서대로 해석해내는 이런 거 우리가 직독직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훈련이 반드시 돼야 돼요. 왜냐하면 고1 모의고사 정도만 돼도 한 문장이 세 줄씩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많은 고등학생들이 해석을 못해요. 처음에 좀 단어 뜻 가지고 해석하는데 한 줄 정도 지나면 앞에 내용 다 사라지고 뒤하고 문장이 연결이 안 돼. 왜냐하면 문장 구조를 파악을 못 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의미 덩어리를 가지고서 문장을 끊어서 의미를 해석해내는 훈련들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길어지고 어려워지는 문장 해석이 가능해진다. 자, 이제부터 그 원칙을 배워볼 텐데, 그리고 문장을 가지고 실제로 문장을 끊어서 읽고 해석하는 훈련을 해볼 겁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동사 앞이에요. 자, 일단은 덩어리를 끊을 때는 그 덩어리의 앞과 뒤에서 일단은 끊어줍니다. 동사가 나온다면 동사의 앞, 그리고 이 동사 뒤에 구조에서 끊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덩어리는 길수록 좋아요. 처음에는 짧게 끊고 이제 좀 더 숙달이 되고 훈련이 되면 조금 더 길게 끊어줘도 괜찮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주어가 I가 나오거나, 그렇죠? 또는 뭐 예를 들어 또 dog처럼 짧은 주어다 그러면 이렇게 끊어도 되지만 이제 동사까지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도 괜찮다라는 거지. 근데 이건 이제 훈련이 되고 좀 학습이 지나치고 나서, 자, 근데 우리가 이 동사를 끊을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어는 실제로 동사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동사를 모르면 문장을 서술형을 쓰는 것도 시험에서 문법의 정답을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동사 공부를 정말 잘해야 하는데, 자, 일단 첫 번째는 아무것도 동사 뒤에. 동사가 혼자서, 그러니까 동사 뒤에 아무것도 안 나와. 그 말은 주어가 동사 하다 이렇게 해석이 끝나요. 또 뒤에 나온다면 이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같은 게 나와서 뭐하게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이걸 흔히 문법적으로 일형식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듣고서 이해하는 정도의 개념만 기억하고 애는 일형식이라서 이래, 그게 아니에요. 형식이 몇 형식이냐 가지고 문장을 공부하지 말고 동사 뒤에 아무것도 안 나왔어, 주어가 동사하다, 이런 경우 이런 걸 일형식이라고 부른다. 자, 두 번째는 보어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 보어라는 거는, 이 보어는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 그 말은 주어를 설명해 줘요. 즉 주어가 보어의 상태이다. 대부분은 상태를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주어는 보어이다 괜찮고 주어는 보어의 상태이다. 자, 그 다음에는 대부분의 동사가 목적어를 데리고 오죠. 목적어는 무엇을 뭐뭐를 이 붙는 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먹다 그러면 먹다 무엇을, 예를 들어 뭐 아이스크림을 먹다 그러면 아이스크림이 목적어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따로 배우지 않는 모든 동사는,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모든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와야 한다. 그렇지 않은 동사가 첫 번째 나왔던 아무것도 안 데리고 오는 동사 뒤에 아무것도 안 나와도 되는 거, 또는 동사 뒤에 보어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 또 하나는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동사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중학교 교과서 문법 주제로 나오는, 예를 들어 give는 주다인데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게 me 선물, a gift. 그러면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목적어를 두 개 갖는. 그래서 이런 동사의 쓰임새를 반드시 알아야 돼. 왜냐하면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을 묻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문법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배워 나갈 테지만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챙겨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대학생들 토익 강의하고 할 때 첫날에 항상 하는 이야기가, 시험 영어에 좋은 점수를 얻고 잘하려면 첫 번째는 동사의 어법이라는 게, 이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두 개 데리고 오는 동사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암기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영어를 잘하려면 단어의 뜻을 아는 거는 기본이고,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써라 이런 걸 묻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온단 말이야. 이 단어가 어떤 어법으로 사용이 되느냐 그거 아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나와요. 서술형도 어법도. 그래서 이런 동사의 쓰임새를 반드시 기록하고 암기해야 돼.
앞으로 다룰 문법 책에서 우리가 자세히 또 다룰 겁니다. 따로 다 정리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구문이라고. 구문은 수거라고 해서 딱 정리된 덩어리들.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고등학교 서술형을 쓸 때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given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목적어를 두 개 데리고 와. 이게 현재 중1 교과서의 문법 주제로 나온다며. 지금 제대로 공부해두면 나중에 중학교 1학년 되어서 이런 시험 준비할 때 쉽겠죠.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려고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장, 어떤 동사는요. 목적어와 뒤에 목적격 보호라고. 이건 뭔가 하면 이렇게 목적격 보호다 해서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자, 아까는 보호가 나왔는데 주어를 설명하니까 얘는 뭐라고 부를까? 주격 보호라고 부르죠. 이제는 목적어 뒤에서 이 목적어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라고 부른단 말이지. 이런 동사들, 얘는 이제 고등하고 수능까지 묻는 가장 중요한 어법이 이 5번에 해당되는 동사들이에요. 요건 차근차근 이제 배워 나가기를 하고, 지금은 이제 문장을 분석해서 의미 단위를 끊어서 해석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부사예요. 얘는 문장이 앞이나 뒤에 어디에나 붙을 수 있다. 자, 그 다음 핵심은 이제 동사 앞에서 끊고 동사를 중심으로 문장을 보는 게 중요하다. 영어는 동사 중심의 언어예요. 그래서 반드시 동사를 중심으로. 자, 그러면 이 동사가 혼자서 덜렁 나와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지? 근데 이제 이 동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이 된단 말이죠. 결합된 형태로. 그래서 동사의 형태들을 자세히 좀 볼 건데, 일단은 비동사. 비동사는 뭐뭐이다 또는 어디에 있다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비동사는 특징이 뒤에 보호를 데리고 와요. 즉 주어가 보호이다.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예요? 야구이다.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바로 베이스볼 야구죠. 그래서 이 비동사는 뒤에 주어를 설명하는 보호를 항상 데리고 오는 동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요,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대부분이. 그래서 태양이 shines, 빛이 난다, brightly, 밝게. 이런 거 이제 동사를 수식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보면 태양이 빛난다,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문장이 되지. 그러면 동사 뒤에 아무것도 안 나와도 되구나. 근데 나온다면 아주 환하게 밝게 해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뒤에 나올 수 있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구문 정독 학습에서 이미 다 했던 거예요. 물론 앞으로도 할 거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조동사. 이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그래서 이 조동사 할 수 있다, can, 할 것이다, will, 해야 한다, should. 이런 걸 조동사라고 하고, 이 조동사는 뒤에 반드시 동사를 데리고, 혼자 절대로 못 써요. 조동사는 반드시 동사를 데리고 올 때 동사의 원형을 데리고 옵니다. are이라고, 루트라 그래서 동사 원형이에요. 그래서 have. 지금은 가지다. 그렇죠? 그래서 will have 하면 가질 것이다. 테스트, 시험을, 즉 시험을 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동사는 다른 동사의 원형. 그래서 요거에 하나의 동사 덩어리로 뒤에 명사 목적어까지.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의미 단위로 우리가 끊을 때는요, 우리는요, 시험을 볼 것입니다. on Friday, 금요일에. 요렇게가 끊어서 해석하는 덩어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진행형, 즉 비동사 뒤에 ing가 붙어서 주어가 뭐뭐 하고 있다 또는 하는 중이다. 이걸 우리가 진행 시제라고 말하고, 이것도 하나의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가 is doing 무엇을요? his homework. 동사 목적어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동사 덩어리, 애가 목적어. 그래서 이렇게 끊어지는. 그래서 그의 숙제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완료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건 이제 문법으로 따로 전에도 배우긴 했는데, 자, have나 has. 주어가 단수면 has죠. 복수면 have.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형이. 얘는 정해진 규칙이에요. have 뒤에 다른 동사가 따라올 때는 반드시 과거 분사 모양만 따라옵니다. 이거는 쟤는 왜 저렇지가 아니고, 아, 그렇구나. 정해진 규칙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과거 분사가 따라와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동사 덩어리가 되죠. 그래서 의미는 이제 이게 다양해요. 완료 시제라는 건 이제 뭐 흔히 계속이라는 것도 있고 네 가지 시제의 의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차차 문법에서 일단 배우기로 하고. 그래서 보면 내가 have worked. 이건 우리가 흔히 계속이라 그래서 보면 자, since가 나와요. since는 언제 이후로. 즉
2013년이라는 과거 그때 이후로 언제까지일까? 지금까지. 의미는 그래서 지금까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이게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 완료라는 시제가 돼요. 그래서 has worked here. 여기서 일을 해오고 있다. 계속 해오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이런 현재 완료 시제들은 이제 고등학교 시험에서도 묻고 해석을 하는데도 필요해서 문법에서 자세히 좀 따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수동태. 자, 수동태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나라 말은 전부 다 주어가 뭐뭐 하다죠. 내가 하는 것. 이런 걸 능동이라고 말해요. 근데 주어가 하는 게 아니고 뭐뭐 되다 또는 뭐뭐 당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이런 걸 수동이라고 말해요. 영어는 이 수동태라는 구조가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언어는 주어가 전부 다 사람인데 미국의 영어의 언어는요 주어가 사물 즉 물건이 나와요. 예를 들어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 내가 책을 읽다라고 말을 하지 책이 읽혀진다 나에 의해서 이렇게는 말 안 하잖아. 근데 영어는 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책은 지가 스스로 읽는 개념이 아니고 뭐예요? 읽혀지다라는 개념이죠.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수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라는 언어는 수동태가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 수동태를 이해해야지만 영어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동태는 비동사 뒤에 다른 동사의 과거분사형을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분사형을 암기를 해야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주어가 뭐뭐 되다. 여기서 보면 이 꽃들은요. water가 물을 주다라는 동사인데 꽃이 지가 스스로 물을 주는 게 아니고 정원사에 의해서 물을 받는, 물을 줌을 당하는 거지. 그래서 흔히 수동태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 개념을 이해하고 그럼 이 수동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비동사 뒤에 다른 동사의 과거분사를 써, 동사의 과거분사를 써서 그래서 water, 물이 주어진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끊어지겠죠. 정원사에서. 이 수동태는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까지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끊어집니다. 그리고 정원사에서 매일 밤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동사의 구조들을 알고 그래서 이 동사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끊어냅니다. 그래서 동사의 앞과 또 동사의 뒤에서 의미 덩어리를 이렇게 끊어서 문장을 해석해야 된다. 여기 나오는 동사 형태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제 동사의 앞과 뒤에서 문장을 가지고 실제로 문장을 끊어서 의미 단위를 끊어서 해석하는 훈련들을 우리 다음 자료에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